자료 한번 보실까요? 순간의 힘을 관리하라. 고객이 순간의 힘을 느낄 때까지 오늘 이야기해 주실 손창훈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자, 순간의 힘 이야기. 자, 순간의 힘 어떤 이야기입니까? 먼저는 좀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약 4년 전이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학로를 가면 그 낙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굉장히 작고 아담한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이 왼쪽 주머니에는 늘 하나의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아하. 즉 프로포즈 반지였고, 그때 당시 이제 제 여자친구 현 와이프입니다. 언제든 좋은 타이밍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을 그 준비. 아하. 제가 그 순간을 위해서 요즘은 그거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좀 촌스러워서 프로포즈를 좀 준비했었습니다. 네. 근데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릎 꿇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1분 스피치도 준비하고 선물의 심리학을 좀 공부해서 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때 타이밍이 좋아서 딱 그 순간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다행히도 사람이 없었고 그 카페 사장님도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스피치를 하면서 선물을 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기를 그날 그래도 꽤나 큰 감동이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화려하진 않았지만 어줍지 않았지만 그 어색한 그 무릎꿇음, 진정성 있는 그 말투, 네, 네. 그 선물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 결정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이 기억을 왜 떠올렸냐면 실제 비즈니스 필드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객들에게 이러한 진심 어린 정성 어린 감동들을 선사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뭐 돈도 많은 대표님들 만나보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래도 뭐 우리 고객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 한편 한 명 한 명의 고객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들도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우리의 진정한 팬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저 순간의 힘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특별한 어떤 경험을 선사한다면 어떤 것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 좀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순간의 힘을 관리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손창훈 선생님은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정말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뭐라고 감사하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불새처럼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기억에 남는 정말 네. 순간의 힘 같은 그런 현장도 있습니까? 정말 여러 곳의 현장들이 있었지만 먼저는 그중 특별했던 한 현장이 바로 이제 역삼 그 강남 쪽에 위치한 한 15명 조직의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 네. 이곳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진단하러 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네. 제 그때의 감정은 약간 긴장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대표님도 처음 뵙고 그 현장을 처음 가니까. 근데 그 곳의 문을 열자마자 화면 속에 저 시각물이 있었습니다. 아, 저 화면이네요. 손창훈 팀장님, 올리브 연구원님, 사례뉴스팀, 에드리절트에 방문해 주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이 회사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이 이거 기업의 이름이 저도 에드리절트입니다. 있었어요. 아, 그 차이가 있네요. 저는 그냥 네, 지나쳤는데 맞습니다. 그걸 또 촬영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전에 많은 기업들을 갔지만 요렇게 저를 환영해 줬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인사말을 들으면서 와 자연스럽게 찍게 됐고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보내게 됐고 자연스럽게 팀원들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순간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는 것이 별 차이 아닐 수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환영받고 나니까 들어가자마자 대표님한테 와 대표님 감동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라포가 쌓이기 시작했죠. 제가 최근에 그 인간관계 훈련을 최초로 이제 훈련으로 만든 데일 카네기가 강조한 이름을 기억하라. 네. 이미 뭐 데일 카네기 강사하시니까 너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큰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이름을 틀리면 안 된다. 만약 저기에 손정훈 팀장님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때 고객사를 만나러 가거나 고객을 만날 때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환영하는 저런 시각물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네,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때 배운 것을 그냥 놓치지 않고 저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실제로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방문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죠. 아, 여기는 저희 가인즈 벙커네요. 네, 가인즈 합정동에? 벙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저런 종이에다가 이현우 대표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노트북에도 이미 그분의 이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사진은 없지만 큰 이제 LED 화면에다가 크게 띄워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도 손창훈 지원자님 환영합니다만 띄워놔도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의 힘을 활용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뭐 너무나도 이제 많이 유명해진 사례지만 그 입사 첫날 프로그램 때 과연 신입사원들이 감동을 느끼는 순간들은 언제일까? 처음 출근을 했을 때 내 자리에 갔을 때 딱 그 놓여져 있는 웰컴 키트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신입 웰컴 키트네요. 맞습니다. 이거 뭐 웰컴 많이 키트.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뭐 배달의 민족의 웰컴 키트입니다. 저기 보시면 박수정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있습니다. 개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저런 굿즈들 정말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정성이 묻어나는 웰컴 키트들이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들에게는 순간의 힘이지 않을까. 저게 이제 사실은 대기업들은 웰컴 키트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네. 티셔츠 주고 네. 체육복 주고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신입사원 연수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 미친 영향이 많은데 배달의 민족부터 개인화 시켜주고 네, 맞습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네. 개인 케어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차이가 있고 네. 중소기업도 저게 이제 사실은 뭐 대기업들이 대기업스러운 거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와 중소기업 어떻게 해? 이랬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스타트업들의 진격의 시대 때 그거를 참 개별화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작은 기업들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커스가 저게 개별화고 굉장히 그 순간의 힘을 만들어내는 포커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런 입사 첫날 프로그램 컨설팅 하면서 리서치를 해보면 돈 주면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맞아요. 저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도 많이 또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돈을 써보셔도 좋은데 이게 또 목적이 감동을 주는 거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적합한 선물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긴 편지 하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썼고 고민을 했다라는 정성이 들어간다면 그게 최고의 웰컴 키트죠. 저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이거잖아요. T라고 하십니다. 어디 있죠? T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링블링한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저도 어색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쓰는 건 전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카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큰 거 만들면 또 많이 써야 되니까 힘들어. 작은 거. 작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단어는 많이 외워놨으니까. 네네. 단어는 많이 외워놨으니까 면접 볼 때 이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펜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많이 안 써도 꽉 차 보여요. 두꺼우니까. 네네. 그래서 누구님 이르게 반갑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런 점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인도 좀 크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가인즈팀, 인사팀이죠. 이렇게 줘서 전달을 하면 그걸 참 오랫동안 기억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저 양화진의 아침을 가면 그때 그런 말 써주셨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가끔 또 제가 무슨 말 썼는지 잊어. 저는 개인화가 순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순간의 힘입니다. 네. 저희가 이건 말고도 대기업들은 좀 어떻게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대기업들. 그랬을 때, 이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입사 100일 된 신입사원들 100일 잔치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100일 잔치. 저거 참. 좀 불편해. 저는 솔직히 불편해. 이게 100일 뭡니까 도대체? 아마 저 사진이 100일 잔치의 사진일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겠죠, 3개월. 저 사람들 3개월. 저거 안 해줘도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뭐 저게 어느 시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점심시간 때 했을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0분 정도? 3개월 정도 여정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네. 어떻게 로비에다가 네. 뭐 케이크도 하나 해서 축하합니다 하면은 뭐 기분 좋겠지 않겠습니까? 100일 사진도 찍어야죠. 아마 저 중에 몇 분은 인스타에도 사진 올릴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좋죠. 그날 저녁에 부모님한테 엄마 뭐 100일 잔치를 해주더라고. 네. 이렇게 은연 중에 자랑하는 것들. 네, 근데 저것들이 사실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날 그 사람의 그 여정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감성 스튜디오에 이제 섭외해서 직원들의 프로필을 찍게 해주는. 그것도 외주를 주는 거죠. 그쵸. 대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열심히 찍었다는 걸로. 저희는 뭐 카메라로 하나 아니 근데 찍을 수 있지만. 요즘은 그 셀프 스튜디오도 많아요. 맞습니다. 셀프 스튜디오가 최근에 많이 많아가지고 생겼습니다. 직원 중에서 사진 조금만 잘 찍는 친구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 카메라도 빌려주니까 맞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찍으면 그냥 그 문화 행사로 네, 맞습니다. 문화 행사로 그게 조금만 빨리 퇴근해서 뭐 가능하겠던데요. 맞습니다. 꼭 저런 것 아니더라도 인생 네컷 있지 않습니까? 인생 내거 그래서 그렇죠. 팀끼리 찍고 오기도 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입사 예정자에게 CEO의 명의 축하 메시지가 담기고 꽃바구니가 가족에게 전달되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우리 기업을 명예롭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최근에 느꼈던 요거는 이제 김경민 대표님입니까? 경민인데 저 스타벅스 네, 아마 대표는 아닙니다. 제가 자료조사하다가 찾았는데 어떻게 저걸 또 찾았습니까? 이것도 순간의 힘이네요. 맞습니다. 스타벅스에는 콜마이네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네, 뭐 B84 경민님, 네, 깨방정님, 뭐 저긴 저거 할 때 항상 저는 주윤발로 주윤발님 누구시죠? 그러면 이제 영웅 본색을 즐겼던 그 시절의 감성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윤발님. 저런 거 있을 때 항상 예약자 이름도 주윤발로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아신다면 혹시?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우와. 나의 몸짓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오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아마 거의 아니 이걸 중간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저희 송가네임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운 사람들. 네. 저는 아마 스타벅스가 이 힘을 알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름을 불러주는 거. 최근에 스타벅스가 이거 약해져가지고 좀 힘들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 그냥 진동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서비스업과 요식업들에서 하고 있는 그 순간의 힘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네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 홍보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가장 가까운 데서 감동받았던 일상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합정역 7번 출구를 나와서 한 500m만 앞으로 쭉 걸으면 그 오른쪽에 커넥츠 커피라고 있습니다. 거기 뭐 저도 좋아하죠. 네, 거기 맛있습니다. 네, 네. 일단 맛있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것뿐만 아니라 맛이 있다. 네. 맛집이 있다. 근데 그 카페에 린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저는 그 카페의 핵심 역량이 조심스럽지만 린다라는 사람이지 않을까. 최근에 그 다음 컴퍼니의 송기룡 부사장님이 MBC에 그 우리 손석희 그렇죠. 앵커님과 나왔던 그게 있습니다. 네, 그 맞아요. 질문들인가? 그 프로그램 이름이 프로그램 질문들이고. 이름이 있는데 우리 손석희용 그런 방식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참 근데 부럽습니다. 그때 송기룡 부사장님이 얘기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코넥스 커피의 린다가 떠올랐습니다. 네. 이 커피를 사 먹으러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잠깐만요. 자료 네. 한번 지금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네, 요 분이죠? 네, 이분입니다. 이분, 린다. 아마 이게 한 2년 전 사진이어서, 네, 2년 전 사진이지만, 제 영어 이름이 에이덴입니다. 네. 근데, 에이덴 오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카페라떼, 연하게, 4분의 1샷, 맞으시죠? 이분이 까다로운 분이었군요.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 우유, 저 좀 초딩 입맛이라 커피 우유 같은 맛 좋아하는데, 카페라떼가 커피 우유잖아요. 네, 찔끔 넣는 거. 찔끔. 네. 그게 기본 샷이 투샷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4분의 1샷 넣습니다. 근데 제가 카페를 갈 때마다 좀 번거로운 게, 이거를 갈 때마다 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저 카페 라떼인데 아이스로 해주시고요. 투샷이면 4분의 1샷 넣어주세요.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무조건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 섞어서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린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걸 기억하고 얘기해주는 장면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소식을 알고 편지를 써주거나,
이분은 저희 동료들과 주말에 만나서 식사도 하시는. 그러니까 고객들과 정말로 인격적인 교제를 갖추면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 이분이 이제 2주년이 됐을 때 쿠키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 회사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네. 기억납니다. 네, 그 장면이 이제 저 장면이었고 인스타에 올렸던. 네, 저런 동료, 직원이자 동료이죠. 저런 동료가 한 명 있으면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나 네, 맞습니다. 결정적 순간도 생기고, 옛날 고대 사자성어에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주막에 정말 친절한 주모가 있고 네. 술도 맛있는데 앞에 있는 맹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을 와락 해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죠. 이 직원을 개에 비유하는 건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회사의 방향도 잡고 애써가지고 경영자가 영업을 해와요. 그런데 막상 그 영업의 결과를 수행해내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지가 않고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종종 그런 걸 느끼잖아요. 경영자는 열정이 넘치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조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커넥트 커피처럼 린다 같은 직원들이 참 우리 조직 내에 있다면 네, 맞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은 지금 다른 매장으로 더 큰 데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승진하죠. 당연히 이런 가셨습니다. 분은 뭐 머지않아서 무조건 승진합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외국 사례인데요. 리츠칼튼 호텔입니다. 아, 리츠칼튼. 순간의 힘의 리츠칼튼 나와요. 여기 유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일화를 이제 찾게 되었는데, 한 아이가 가족과 휴가를 갔다가 자기의 가장 아끼는 친구, 예를 들어 버디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 고민형이 버디라고 했을 때 버디를 놓고 온 겁니다. 그렇죠. 네. 놓고 왔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애가 막 우니까 아빠가 이제 리츠칼튼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희 아들의 친구 버디가 거기 있는데 이거 좀 퀵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일단은 너무 늦었고, 그리고 그 보내는 일정이 있으니까 또 미국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 받았던 직원이 뭘 해줬냐? 버디를 호텔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줄 겁니다. 아, 저거 뭐 지금 골프 카트 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카트 떼어서 보내고. 수영장. 네, 맞습니다. 저거 마사지 같은데요, 저거.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진을 보내면서 버디는 잘 있어. 지금 이곳에서 휴양을 보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안심을 신겨주는 이런 소통, 커뮤니케이션. 정말 이거는 정말 감동 스토리예요. 와, 아니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나.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리츠칼튼의 저력으로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건 뭡니까? 두 번째 사례는 이 장면. 이게 뭡니까? 이 카페 혹시 아십니까? 스타벅스의 경쟁사라고 불리는. 스타벅스의 경쟁사, 뭐 블루버틀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곳 이름이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잠시만, 이곳 이름이 네, 더치브로스라는 카페입니다. 아, 더치브로스. 네, 더치브로스. 아, 이거 기도해주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나왔었어요. 예전에. 이게 믹스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한 사례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미국에 스타벅스의 경쟁사는 더치브로스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더치브로스. 이 회사 뭐냐면 사실 작은 드라이브스루 커피 매장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뭐냐, 한 손님이 10년 만났던 남자친구와 사별을 했던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을 온전히 그 직원이 경험을 하고 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장면입니다. 저건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네, 이 장면을 뒤에 있던 사람이 찍어서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던 장면. 뒤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기다리는 드라이브스루 기다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순간의 힘이지 않을까. 대체 어떻게 하면 저 직원들이 저 손님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비즈니스계의 퓰리처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 퓰리처상이라도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치브로스의 핵심 역량은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치브로스의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450개 정도? 근데 폐점률이 3%랍니다. 3%. 네. 그러니까 거의 스타벅스와 70배 정도 규모 차이가 있는데 네. 이 매장의 핵심 역량, 저 순간의 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근데 네, 경우에 따라서 다 잘해줄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어렵죠. 그러나 정말 1년을 돌아볼 때 혹은 한 달을 돌아볼 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요 장면은 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내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장면들을 꼽는다면 요런 나름대로 맞습니다. 요런 이쪽이네요. 네, 요런 쪽의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보실 것을 좋네요. 이 다음은 뭡니까? 요 사진. 이 장면 제가 일산에 위치한 한 GS 편의점에서 만났던 장면입니다. 자, 뭐처럼 이게 보이시죠? 뭐 편의점인데 이게 뭡니까? 사장님이 본인이 추천하는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네.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본인들의 찐팬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아하. 이 제품 이런 맛이 있어요. 이 제품은 사골국수가 우러난 맛이고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추천합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메모를 달아 놓았던 서비스. 정성이 느껴지네요. 그냥 정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어떻게 하면 한 명의 고객에게 더 이 제품을 소개할까 이런 느낌을 받았던 한 사례였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정성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경우도 네.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소품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뭐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오늘 순간의 힘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또 뭐 현장 많이 가시죠? 맞습니다. 이제 요 일정 끝나면 일단은 제 팀원들 4명과 원어원 미팅 예정되어 있고 아. 오후에는 저기 강남에 위치한 한 30명 조직에서 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교육 준비하면서 저부터 오늘 팀원들 만날 때 어떤 순간의 힘을 만들 수 있을까? 또 그 팀장님들 만나면서 어떻게 순간의 힘을 발휘해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는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아하. 그리고 선물의 심리학이라고 작은 선물 정도 하나 준비한다면 그 교육 그리고 그 원어원이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하. 이런 다짐을 뭐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서. 아닙니다. 또 뭐. 이걸로 뭐 이렇게, 이런 클리셰는 저하고만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마음보다는 물건으로. 네, 좋습니다. 물질로. 네, 네. 비용 다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어원 미팅 할 때 충분히 좀 써가면서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오늘 순간의 힘 이야기,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특별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어떤 요소를 사용하는 이야기 다양한 사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